네,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블랙요원 신분 등 국가 기밀 정보를 유출한 사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 사안을 처음으로 제보받아서 세상에 알린 분입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너무 바쁘시죠? 예. 최고위원 선거 준비하시랴, 예. 또 그 상임위 현안 네. 활동하시랴, 또 여러 가지로 민주당의 전략 전술 정하시랴 정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을 미리 못해서 네. 지방을 쭉 가야 되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을 해주시느라 의원님 선거운동을 못하고 이재명 있다면서요. 대표 선거운동도 뭐 글쎄요 당락이 막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뭐 예. 여러 가지 오히려 거기는 이제 안정권이니까. 출마 연설 준비라든가 뭐 사전 과정에서 예. 첫 라운드가 시작하기 전에 사실 지방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을 좀 다니고 예. 하는데 또 요새 국회 필리버스터 그러니까요. 때문에 왔다 갔다 또 투표하고 해야 돼서 예. 참 어렵네요. 체력적이네요. 완전. 뭐 충분히 많이 잘 드시고 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 이 정보사령부의 군무원이 블랙요원 신분 뭐 하여튼 기밀 유출을 한 엄청난 예.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사안 자체를 국회 정보위에 보고조차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기 예, 그런 전까지는 거죠. 이거를 그냥 입국다. 아예 없었죠. 아예 알리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이제 당국에서 인지를 하고 네. 2개월을 이렇게 좀 공식화 안 한 건지 아니면 4개월인지 그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직은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됐는데 예. 현재까지 정보위에 보고한 사항으로 보면은 최소한 인지하고 한 2개월 정도까지 전혀 공식화가 안 됐던 거죠. 와, 예. 이럴 수 있습니까, 나라가? 다른 거 다 그런데 떠나서. 예. 저희가 이걸 7월 중순에 제보를 받고 쭉 체크를 해서 네. 주변 상황을 확인한 뒤에 예. 이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예. 공식 자료가 오기 전에 이것은 예. 현재 수사적인 상황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예. 답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가 와서 예.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몇 군데를 크로스 체크하고 나니 아 이건 뭐 팩트구나라는 네. 판단이 나서 알리게 된 거고요. 예. 그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의 유영원 의원께서 아마 이제 이게 정상적인 궤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사에 걸리는 시간 아니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만 보기에는 네.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안 맞고 예. 어쨌든 이것은 조금 묵힌 느낌이 있다. 예. 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방첩 시스템이 무너진 거다, 붕괴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이런 정도의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보인데, 네. 뭐 관련된 개인들의 그야말로 생명이라든가 안전이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지금 얘기되기는 당사자들을 귀국시켰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100%인지 또 관련 가족들도 사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면 보통 관련된 업체라든가 뭐 등등이 있어서 예. 그 어쨌든 그 우리의 정보 활동 체계가 그렇게 그러니까 리크가 유출이 생기도록 된 내부 경계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네. 대외 활동 자체가 사실상 이게 지금 뭐 1인당 평균 뭐 6, 7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려야 이 그런 어떤 활동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숫자가 지금 정확히 확인 안 됐지만 최소 수십 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네. 그런 대외적인 활동망 자체도 거의 뭐 완전히 그냥 지금 무너졌다고 봐야 패닉 되겠네요. 상태에 간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예.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뭘 덮고 조금 정확하게 대처를 안 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문제인데다가 예. 더 나아가서는 이런 문제를 사실 이거는 꼭 여야를 넘는 문제이고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거 꼭 무슨 뭐 이 정부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인 공격만 하는
꼭 그러려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초당적인 사안 아닙니까? 국가적인 사안. 예. 근데 이 문제를 딱 받아친 한동훈 대표의 태도 같은 것을 보면 간첩 너무 황당하게 이걸 요 사안을 예. 통상적인 어떤 정치 사안에서의 되치기로 예. 국면 전환을 해보려는 태도를 보여서 참 근데 그 사실도 틀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자체도 틀리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국정을 바라보나 그러니까 너무 태도와 관점과 자세가 네. 이 문제 너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전체가 사안도 문제고 그 사안의 결과도 문제고 그 사안에 대한 대처도 문제고 좀 심각하다는 표현을 넘는 수준이죠. 예. 근데 이 사안을 그냥 민주당 너희가 잘못한 거야. 간첩죄 그때 그 북한 말고 다른 그 전국으로 돌리자고 했는데 그거 반대했잖아. 근데 그 사실도 틀린 사실이고. 틀린 거죠. 제가 그래서 헛똑똑이다. 참 전형적인 한동훈은 헛똑똑이다. 소탐 대실의 헛똑똑이다 이랬는데 아마 본인은 지금 뭐 전대 이후에 내분도 있고 뭐 본인이 말을 내뱉었던 삼자 특검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전혀 뭐 진도가 안 나고 있겠다.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궁색한 상황을 돌파해보는 나름의 아주 묘수다. 이렇게 막 정치적 공격을 했다. 이렇게 아주 뿌듯해할지 모르지만 전형적인 똥볼을 또 찬 거거든요. 이번 전당대회 때 똥볼 찬 것처럼. 그러면 일단 이 사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자기도 이게 누출한 게 아니라 해킹당했다라고 이거. 근데 이제 그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것은 이미 아니라고 보이는 거고.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사안이 이게 또 하나 문제는 한동훈 대표도 문제지만 이게 국방위에서 처음엔 저희가 제기를 한 건데 국방위에서 정상적으로 이것이 열려서 다뤄져야 되는데 국방위를 안 열잖아요. 그 이제 최혜병 특검을 다룰까봐 안 여는 거예요. 사실 이거 말고 오물풍선 문제라든가 이게 지금 뭐 너무 심각하잖아요. 줄을 섰거든요. 근데 너무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국방위 자체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제 안 열고 있는 거죠. 장관은 출석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보위에 박선원 의원 쪽으로 토스를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보위에서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하고 처음 들으면서 연결한 거예요. 국방위가 안 열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박선원 의원 쪽에 토스를 했는데 그 박선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그쪽에서 더 질의를 하고 추궁을 하기가 애처로울 정도로 굉장히 아주 이 고통스럽게 떨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것도 아주 엄격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이 결과로 발생한 공백은 정말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정보의 세계는 이게 뭐 피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 도감청하니까 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오픈이 돼버렸다는 거는 사실 그냥 우리 주변에 다 이건 오픈이 된 거나 마찬가지여서 보통 그런 정보 사안들은 하나가 오픈이 되면 그것에 대한 쭉 이렇게 체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일하는가 이런 것까지가 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10년치 정보 자산이 하루아침에 털려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또 쌓으려면 다시 새로 선을 구축하고 하려면 그걸 또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정말요, 의원님, 나라가 이제 앞서 신장식 의원도 얘기했지만 TMF 사태에서 보듯이 그리고 또 지금 말씀 주신 이 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사건도 그렇고 지금 어느 곳 하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 이제 국민들께서 요새 참 굉장히 분노하에 예를 들어 뭐 탄핵 청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심판과 분노의 영역과 그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이대로 해서 이게 요 정부가 이대로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가에는 더 해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아주 그냥 소위 얘기하는 실리적인 판단을 해도 국가의 실리라는 면에서 과연 이 정부의 존속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참 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국민들이 전산협 부자로 퍼져서 피눈물을 흘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1시간 반이나 만나가지고 정정식 정책위 의장을 바꾸냐 마냐 어제 오로지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한 거거든요. 자, 어쨌든 국민들은 그래도 국회라도 좀 있어서 다행이다와 국회가 뭐라도 해주기를 기대하는, 믿을 때가 지금 국회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거의 뭐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양한 경로로 확인이 좀 되는 것이고요.